안녕하세요, 양교수입니다. 시간에 두산에너비를 볼 텐데 금일 갭상승 출발 위에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앞서 있었던 매물대를 소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61선 위로 올라오고 있고, 이 움직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가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막연하게 계속해서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손 놓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소한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에 따라서 어떤 변동성을 보여줄 것인가, 그 변동성 안에서 대응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전략을 미리 세우고 대응을 해야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면서 계좌 수익을 극대화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께 앞으로 우리가 두산에너비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린 시간 가져볼 테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흘려보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만의 기준과 원칙과 목표가를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 와 있으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20만 가자, 단기적인 눌림을 만들었지만 충분히 우리가 목표하는 이 목표 주가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끔 댓글 한 번씩 남겨놓고 나서 시청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바로 오늘 준비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죠.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게 그동안의 물량을 장악했던 주체들의 돈의 흐름, 변동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과연 오늘 이렇게 반등을 만드는 과정 안에서 아래 구간에서 이들이 공격적으로 물량을 집어넣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물량을 던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또 방향성이 결정될 수가 있겠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 반등 안에서 또다시 이들의 물량 이탈에 대한 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한 흐름을 봤을 때 23만 주가량의 물량 이탈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피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보더라도 여전히 외인들이 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 8천억 가량의 물량을 던지고 있고요. 최근에 무려 40조에 육박하는 그 이상의 물량에 대해서 외인들이 던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물에서도 또다시 물량을 던지면서 2조 7천억 가량의 물량에 대해서 숏 포지션,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러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겠습니까? 결국은 곧바로 지수를 끌어올리기보다도 한 차례 다시 한번 눌림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들이 하락에 대한 이 포지션을 가지고 변동성을 만들고 있다는 거야.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해야 될 거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났을 때 최소한의 비중 축소와, 그리고 다시 한번 눌렸을 때 매수 타점과, 그리고 또다시 올라갔을 때 이런 시나리오 안에서의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지금 이들이 변동성을 만들고 있느냐? 결국에 이런 거예요.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을 키웠던 이 표면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채권에서 투매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미국채 30년물 금리가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이런 이야기. 근데 현재 반등을 만들고는 있지만 이게 우려감이 해소가 됐습니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 시점에서 30년물의 국채 금리를 보더라도 여전히 5% 이상의 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23년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이게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바로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옮겨갈 수 있는 부분들, 주식에 투자됐던 이 자금에 대해서 채권으로 옮겨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결과적으로 수천조에 달하는 이 자금에 대해서 채권에다 투자가 되고 있고요. 채권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했을 때 1%의 금리의 변동성에도 수천조에 달한다고 한다면 수십조에 달하는 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채권에다가 더욱더 투자하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에 투자됐던 이 자금을 빼가지고 또 미국 채권에다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우려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외인들의 물량이 여전히 또 이탈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또다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는 이런 움직임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미국 쪽에서도 또 금리 인상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연준 의장에 대한 교체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연준 의장이 바뀌었을 때 S&P 500 지수가 평균적으로 16%나 폭락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취임할 예정에 있는 케빈 워시라고 하는 이 인물이 매파적인 인물이란 말이야. 매파라고 하는 게 결국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 최근에 PPI라든지 생산자 물가지수,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최고치를 갈아 꼈단 말이야.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케빈 워시가 취임을 했을 때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이 또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했을 때 또다시 글로벌적인 이 증시의 흐름이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올라갔을 때 최소한 우리는 비중 조절해 놨다가 그리고 또다시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늘렸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물량을 늘려갈 수 있는 이런 대응에 대한 분들을 준비를 하고 끌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일본의 금리를 보더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10년물 금리가 2.7%, 22년 동안 하더라도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였단 말이야. 그랬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7%까지 올라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또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였을 때 일본에서 자금을 빌려다가 세계 각국에다가 투자를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계 각국에 투자됐던 자금을 청산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 금액을 갚으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바로 엔캐리 청산인데 엔캐리 청산에 대한 이슈가 나타났을 때 2002년도에 15%, 2008년도에 56%, 16년도에 10%, 20년도에 35% 엄청난 지수 변동성이 나타난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안심할 때는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변동성 안에서 비중 조절을 해갈 필요가 있다. 일전에도 마찬가지로 전쟁이 터졌을 때에도 이 구간 이런 자리들에서 최소한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왜 제가 이런 고점과 저점에 대한 이 변곡점 안에서의 대응을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게 외인들의 이 포지션을 확인해 보면 최소한 이들과 함께 대응을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응을 토대로 해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이들은 이런 국채금리 이슈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에 남아있는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이들은 이미 돈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그널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대응을 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보시면 이들의 선물에 대한 포지션 봤을 때 어떻게 돼요?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 숏 포지션을 가져갔을 때 지수도 뒤따라서 급락을 하고요. 그리고 롱 포지션을 가져갔을 때 지수도 뒤따라서 급등을 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야. 최근에 5조 7천원 가량의 물량에 대해서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마이너스 2조 4천원까지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러면 최소한 8조 이상의 물량에 대해서 하락에 베팅을 해놨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현물에서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40조 이상의 물량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께 최소한 이 구간에서만큼은 우리가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 한번 반대하는 움직임을 만들었지만 최소한 올라갔을 때의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혼자 계시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지 못하고 실수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신데 당장의 내일장 또는 다음 주 월요일장이라도 자 변동성이 또다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비중 조절은 미리 준비를 해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실시간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번호 010-6443-8746번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께 대응이 필요한 시점 왔을 때 얼마 원 비중까지 적어서 실시간으로 신호를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두산이라고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요청하신 분들 이곳부터 초대해 드릴 거고요. 실시간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입장을 하시되 다만 여러분께서 두산 에너빌티 주주님인지 제 영상을 보신 분인지는 확인이 돼야 초대해드리고 입장 수락을 해드릴 수가 있는 만큼 고민하지 마시고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 와있고 또 올라간다라고 해서 손 놓고 있을 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윗구간에 있던 매물대 너무나도 많고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 반복하는 움직임 안에서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혼자 계시다 보니까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또는 올라가면 더 올라가는 대로 대응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으신데 지금은 추세 하단과 추세 상단 그리고 분봉으로 체크해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고 나서 윗구간에 있던 매물대를 소화하는 움직임 안에서 추세 상단과 추세 하단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좀 대응을 해갈 필요겠죠. 이런 분 함께 하고 있고요. 저도 오래전에 여러분들처럼 번역과 주식 투자를 병행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자리들 실시간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놓쳐가지고 수익 벌 것도 손실 보고 매도한 적들이 너무나도 많았었고 심지어 대출 받아가지고 하다가 빚까지 쌓인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와이프한테 말도 못하고 애들 얼굴 보면 한숨부터 나오고 너무나도 힘들었었는데, 자, 최근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보면 저와 같은 사연 가지신 분들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왜냐, 회사 일 하시다가 자영업 하시다가 가정일 하시다가 실시간으로 이거 매일같이 보면서 곧바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저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만큼은 이런 시행착오 겪지 않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마음에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두산이라고 남겨놓고 나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대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 위해서 선물 한 가지 가져왔으니까요. 이 선물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소액으로도 괜찮으니까 함께 하셔가지고 수익 만들어진데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2,000개가 넘는 종목을 다 뒤져가지고요, 삼성그룹이 지분 투자를 했고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삼성이 준비하는 AI 팩토리 수혜주를 가져왔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고요.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박스권 상단 돌파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선물로 이 종목 010-6443-8746 문자로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는 주주님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보내드릴 테니까 종목명 확인하시고 각자가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뒤에 기업 분석 해드릴 텐데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은요 상패 같은 위험성이 없어야 됩니다. 일단 실적이 좋고요, 삼성 이름값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왜 이 종목을 보셔야 되냐면요, 세계 최대 AI 팩토리 구축,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걸 할 겁니다. 굵직한 대기업들, 삼성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슬로건을 내건 게 AI 팩토리 구축이에요. 이제 이 AI 팩토리 모르고서는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AI 팩토리는요,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자율주행, 피지컬 AI로 커지는데 관련 부품, 장비,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동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 AI 팩토리로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 AI 반도체 기둥을 두고요, 장비도 있을 것이고 로봇도 있을 것이고 관련 부품주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조율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단기간 내에 4배 가까이 올라간 상황.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원익 IPS, 삼성그룹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 부품주인 FST 말할 것도 없죠. 모두가 상승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AI 소프트웨어 부분이요, 안 올라간 종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돈을 벌려면 AI 소프트웨어 이 부분을 노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용 회장이 이쪽으로 사활을 걸고 있어요. GPU 5만 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인사단행했죠. 이걸 위해서 벤츠 회장도 만나서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봇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죠. 앞으로 5년간은 우리가 싫든 좋든 반도체 섹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미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상태죠. 최소 2-3년간은 반도체 섹터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 보시는 차트는 월봉입니다. 월봉상 오랜 기간 박스권 매집이 이뤄졌고 이미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박스권 상단 전고점 매물대 소화가 끝난 상태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스권 상단이 지지 구간으로 작용한다고 했을 때 대시세 분출, 그 다음은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한테 요청하신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종목 공유해 드릴 거예요. 종목 이름뿐만 아니라 엮인 재료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매집을 할 건지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종목이니까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의 번호 010-6443-8746 문자로 선물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빠르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비율 25%밖에 안 되는 품절주입니다. 우리도 빠르게 물량을 확보해야 되겠죠. 상단의 번호로 선물 2글자 남기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